아버지의 꾸지람. 태수는 작은 방 구석에서 공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 빛이 방 안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 아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굳은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거칠게 일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제는 다 했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자가 약하면 세상에서 못 버틴다. 그 말에 아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에게 자식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옆방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 하나를 두고도 가족의 온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태수는 몰래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책에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싫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태수의 어린 마음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루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고 아들의 방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냄새와 소리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어머니의 조용한 눈빛, 그 틈에 낀 어린 태수의 가슴은 아직도 그 여름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낡은 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수는 짐가방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짧게 말하고는 손에 들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로 손끝이 잠시 흔들렸지만 태수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냉방이 안 되는 좁은 방, 형편없는 학식, 그러나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말이 어린 자신을 지탱해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등록금이 부족해 통장을 확인하던 날 송금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공부해라. 마이너스 아버지 마이너스. 그 짧은 문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친구들과 어울리러 나갔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웃음이 터졌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와의 통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예. 그래. 전화는 늘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지만 태수는 업무를 핑계로 전화를 미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부자는 서로의 안부만 알고 서로의 마음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늦은 밤 태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히 풀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둔 식사가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친 듯 낮았습니다. 일이 좀 많았어. 태수는 짧게 답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식탁 위 김이 모두 사라진 국을 보며
그는 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 민재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숙제는? 태수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졌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대답 좀 해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서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다가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요. 애가 무서워해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와 함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년 시절 사진 속 표정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꿈에서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흐린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그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꾸지람을 듣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약하면 안 된다. 그 말이 희미한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폐가 많이 약해지셨대. 지금은 호흡기로 겨우 버티고 계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뜬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짧은 숨 사이로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냐, 태수야.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뤄왔던 말들이 그날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지만 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꾸지람을 듣던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남자가 약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컵을 버리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침대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들리세요? 눈을 반쯤 감은 아버지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리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굳은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며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한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떨어져 이불 위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처럼 울었습니다. 모든 후회가 그 눈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흐린 불빛 속에 고요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공기를 메우고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상주석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참 성실하셨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말마다 심장이 뻐근하게 울렸습니다. 그에게 좋은 분이란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늘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밤이 깊자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식장 안에는 어머니와 태수만 남았습니다. 향 냄새가 더 짙어졌고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가 기억하던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었네요. 태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네 아버지, 사진 고르다가 그나마 웃는 걸로 골랐어.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했다. 그 단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분도 미안했을 거야.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태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밖으로는 빗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부드럽고도 슬펐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낡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여는 순간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표지의 낡은 수첩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레 표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그 문장 하나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수가 상을 받았다. 자만할까봐 혼냈다. 태수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다. 짧은 문장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수첩, 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던 거야. 남 앞에서는 안 보여줬지.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칠던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수첩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요. 그 순간 빛에 반사된 먼지들이 마치 하늘로 오르는 듯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곁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동네 산책로를 태수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길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새소리, 그리고 먼 길 끝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걸었다던 길이었습니다. 길가의 오래된 벤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태수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김노인네 아들이지? 참 훌륭한 분이었어.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안 빠졌지.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조심스레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손바닥을 얹자 종이의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수가 웃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이 섞인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내 얘기 좀 해볼까?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식탁 위의 밥 냄새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사랑의 방식이 이제서야 완성된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의 의미를요.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닮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오늘도 천천히 아버지가 걸었던 길 위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